여기 접시에 담긴 2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는 2017년 11월 12일 낮 12시 30분 접시에 담아서 문을 자주 여닫는 음식점 냉장고의 맨 위쪽에 두고 상태의 변화를 살핀 것입니다. 두 사과는 같은 날 냉장고에 넣으면서 하나는 진하게 끓인 해죽순차를 도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스에서 꺼낸 것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즉 같은 박스에서 꺼낸 사과를 하나는 해죽순차로 도포시켜서 넣고 하나는 그대로 넣은 것이지요. 처음 2개월 동안은 두 사과의 상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자연 상태로 둔 사과는 쭈글쭈글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으로 친다면 노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4개월이 지나자 자연 상태로 보관했던 사과는 사진에서 보는 바대로 썩어서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해죽순차로 도포한 사과는 거의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과가 쭈글쭈글 주름이 지고 시드는 것을 우리는 산화, 옥시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과가 거의 상하지 않도록 어떤 작용을 가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을 항산화, 엔티옥시데이션 혹은 항노화, 엔티에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의 여러 비즈니스 중 항산화에 관련된 것만큼 큰 비즈니스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항산화와 연관되어 있기 까닭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두 표본의 사과는 왜 4개월 사이에 이렇게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일까요? 식물은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지키려는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에는 과육에 비해 껍질의 항산화력이 최소 3배에서 8배까지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입니다. 이런 사실은 가정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껍질을 벗긴 사과와 자연 상태의 사과를 상온이든 냉장고든 보관해 두고 변화하는 모습을 살피면 금방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껍질을 벗긴 사과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지거나 썩어버리지만 자연 상태로 둔 사과는 적어도 육안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자연 상태의 사과에 항산화 처리를 한다면 생명력은 훨씬 길어집니다. 해죽순은 6년근 홍삼의 75배라는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물질입니다. 자연 상태의 사과에 단지 도포한 것만으로도 산화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해죽순의 항산화력을 확실히 증명하는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동창들은 나이가 같거나 비슷한데 어떤 동창생은 일찍 죽고 어떤 동창생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모습들을 흔히 보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동창생은 똑같이 나이를 먹었음에도 얼굴에 주름도 없이 팔팔하고 어떤 이는 나이보다 10년은 더 들어 보일 정도로 폭삭 늙은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섭생은 먹을 것을 가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생활하는 것을 섭생이라고 합니다. 섭생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해죽순차를 도포한 것만으로 사과의 수명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이제 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2월 27일 현재 코로나19로 국내에서 1,300여 명의 확진자와 내국인 1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망자의 평균 연령이 58세였고 사망자 중 7명은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장기간 입원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중 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다른 사망자들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면역력이 고갈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 중 완치된 사람들 24명을 분석했던 바 나이가 젊거나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 면역만으로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바이러스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침투가 쉽다는 것이고 강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거나 걸렸다고 하더라도 쉽게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를 도둑으로 칠 때 도둑은 담장이 낮거나 무너진 집을 주 타켓으로 삼지 든든한 경비원이 지키거나 견고한 담장이 둘러쳐진 집에는 침입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죽순을 드신 분들이 물경 수십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황금손이 개발한 해죽순 덕분에 온 집안 식구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서 행복하다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황금손은 큰 행복을 느낍니다. 2015년 미국의 저명한 자선사업가인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앞으로 10억 명을 죽일 무기는 핵 미사일도 기후변화도 아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라고 경고했는데 이번 코로나19도 전 세계인의 40 내지 70%를 감염시킬 것이라는 불길한 예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든 메르스든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답이라는 결론입니다. 우리 스스로 면역력을 길러 어떤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당신의 면역력은 국가도 가족도 대신해서 길러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황금손이 증명해낸 사과의 보존력 실험 사진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큰 만족으로 여기겠습니다. 면역력을 길러주는 해죽순과 호흡기 질환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토디팜 제거리 많이 드시고 100살까지 팔팔한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구 절벽의 문제로서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넘은 때문인데 2006년부터 14년 동안 18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쓰고도 인구의 감소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으니 안타까움이 큽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92로 나타납니다. OECD 37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앞에서 1등이라면 영광이겠지만 불행히도 뒤에서 1등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망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뜻인데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미련한 황금손이 먼저 나섰습니다. 일단 나라는 살려야 하기 까닭입니다. 황금손은 인구 절벽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출산 강국으로 우뚝 솟게 하는 일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배대열의 세상 만사를 구독하시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보일 것입니다. 모두를 이롭게 하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